네, 오늘 있었던 수많은 뉴스들 그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뉴스 하이라이트 오늘은 박연미 기자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뉴스 하이라이트 확장판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생중계 중이니까요. 지금 유튜브 들어가셔서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고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죠. 박연미 기자, 네. 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두 자릿수였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은 진정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대구 한 병원에서 또다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좀 네.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좀 한풀 꺾이나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네. 일단 총 확진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8,413명입니다. 지역별로 뭐 여전히 대구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았는데요. 네. 공식 발표한 사망자는 91명, 치명률도 좀 올라갔습니다. 네. 1%로 올라갔고요. 완치 판정받고 격리 해제된 분들은 1,540명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가 지금 다시 한번 관심을 받게 됐는데 네. 노인 요양시설 5곳에서 80여 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특히 한사랑 요양병원이라는 곳에서 지난 16일에 의료진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네. 전수조사를 했더니 여기에서만 75명이 나온 거예요. 너무 많이 나왔네요. 네, 뿐만 아니라 그 대구에 있는 다른 배성병원 등 여러 병원에서도 추가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네. 이 노인들, 특히 기저질환이 있고 연세가 많은 분들이 취약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17세 청소년이 사망을 한 것도 지금 네, 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죠. 충격적인 네. 소식이었어요. 사실은 나이가 어릴수록 좀 병을 이겨내기 쉽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기 네네. 때문인데 역시 대구입니다. 17세 소년이 오늘 오전에 사망했는데요. 영남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네. 지난 13일 오후에 폐렴으로 이 병원에 이송이 됐는데 일단 기저질환이 없었습니다. 폐렴 증상이 악화되면서 다발성 장기부전, 그러니까 장기들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네네.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는 건데 네. 좀 그 확인을 해봐야 하는 과정이지만 생전에 8차례의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네네. 사후에 결과가 확실히 나왔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네네. 소변, 혈액 등을 지금 보내서 검체에 대한 검사를 다시 하고 있는데 네. 여러 보도가 엇갈리는데 일부에서는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아서 네. 이 청소년의 사이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뭐 방송이나 등등으로 이유로 대구 쪽에 이제 가시잖아요. 네. 좀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이게 이제 세계 대 한국, 한국 대 대구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네. 우리나라가 좀 세계적으로 먼저 빨리 확산이 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진정세고 다른 나라가 이제 다시 네. 더 앞질러 나가는 그런 추세인데 대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먼저 많이 겪긴 했는데 네. 아까 박연미 기자님 말씀대로 이제 한풀 꺾였다라고 표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분위기도 달라졌고 사실은 이제 한창일 때도 네. 대구 지역 시민들은 의연한 편이었습니다. 언론에서 다루는 거에 비해서도 네. 그 점을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좀 당장에 달라졌다 싶은 게 제가 대구 MBC에서 네. 곧잘 방송을 했었는데 네. 네. 코로나19 이후에 그쪽에서 섭외가 안 들어왔어요 저한테. 최근에. 네네. 네. 뭐 굳이 부르기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주제도 좀- 코로나 쪽으로 잡히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 섭외가 왔어요. 이번 주 가십니까? 이것이 이제 대구 지역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네. 저희 어머니도 네. 저희 집이 이제 대구 근처에 구미에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제는 와도 된다. 그러셨어요? 라고 이제 뉘앙스가 너 보기보다 몸살인다 약간 이런 뉘앙스였었어요. 그래서 엄마 근데 보러 이 와라. 와중에 네. 이제 17세 청소년 사망에 대해서는 이제 좀 면밀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고 긴장의 끈을 놓칠 물론. 수는 없겠지만 네네. 어쨌든 대구 경북 이제 진정 추세다. 이것은 대구 지역 그리고 경북 지역 주민들의 분위기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구 관련해서는요. 대구가 지역구시죠. 민주당 김부겸 의원 잠시 후 2부에서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참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박연미 기자, 구체적으로 네. 어떤 내용이죠? 117만 7천 가구에 모두 3,270억 원을 지원하겠다. 네. 그러니까 사람 수로 따지면 서울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300만 명에게 네. 적어도 30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재난 긴급 기금으로 일단 지원을 하고요. 그래도 재원이 모자란다 하면 서울시 자체 추경 혹은 정부로부터 좀 지원을 받겠다는 계획인데 네.
서울시가 처음은 아닙니다. 알려져 있는 것처럼 뭐 전주 등 여러 곳에서 시도하는 곳들이 있었고 김경수 경남지사나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이런 재난기본소득의 형태를 띈 기본적인 지원책에 동의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네. 청와대 기류도 당초에 좀 이거는 너무 조심스럽다 이런 네, 입장에서 부정적이었죠. 약간은 변화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감지할 수가 있어요. 네. 당초에는 예산 문제 때문에 일단 김경수 안으로 간다 하면 전 국민 100만 원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하면 51조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고요. 추경의 3배에 이르는 돈이라 이렇게까지는 못 가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부터 비상경제회의를 경제 중대본 삼아서 첫 회의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전례 없는 네. 대책을 주문한다라는 것에서 단서를 좀 얻어본다고 하면 특정 계층을 타겟팅해서 정말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네네. 도와주는 방식은 아이디어로서 나올 수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일단 뭐 100만 원이라는 꽤 큰 금액을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 나중에 이제 세금 거둘 때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방안까지 열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주고 끝내는 그런 방안은 아니었고 지금 사람들마다 조금씩 그 방법론에 있어서 좀 차이가 네. 있는 것 같아요. 그 김수현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이 박원순 시장이나 등등 지자체에서 이 네. 재난 기본소득,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엄밀하게 기본소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물론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차용하고 거기에 그렇죠. 영향을 받은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요. 네, 이제 이 선별을 나름대로 하겠지만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달이 그래도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지금 한국의 재정 구조를 봤을 때는 네, 국세 대 지방세라든지 재정의 비율을 봤을 때 지자체가 한다고 했을 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결국 저는 남은 것은 중앙정부의 결단이다라고 음. 보는 거고 뭐 김경수 지사도 조세 얘기를 했지만 네, 네, 저는 이게 그렇게 재정 건전성이 걱정이 된다면 네. 증세, 그러니까 뭐 이게 증세가 뭐 특별한 단기적인 증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을 네. 재난 수당으로 받는데 나는 사실은 코로나 기간에 별로 손해를 본 것이 없다. 그럼 네. 세금으로 110만 원 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정도 의사가 있는 국민들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서 저는 중앙정부가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그것을 결단을 했으면 좋겠고 근데 기획재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재정 건전성 이데올로기에 좀 아직 매몰돼 있다. 글쎄요, 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박윤미 네. 기자님께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주는 것과 보편적으로 주는 충분히 방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선별할 수 있는 단계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영세 소상공인들을 선별해서 준다 하면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 중에서 의료보험료를 적게 내는 분부터 선별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고용안정기금을 받아가고 있는 영세사업장 가운데 근로자의 수를 줄인 곳들 네. 내지는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실업의 상황에 처하신 분들, 이 고용안정기금 받으시는 분들의 어떤 실업 수급 기간을 좀 늘려줄 수도 있고요. 네. 전체에게 선별하지 않고 다 주는 방식은 좀 반대예요. 첫 번째는 네. 지금 중위소득 이상인 분들이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스크 벗을 수 있게 되면 그분들은 나가서 돈을 씁니다. 네. 따박따박 월급 받는 분들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재정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것도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김경수한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줬던 걸 다시 세금으로 걷어들인다.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행정비용도 그렇고요. 네. 이런 경제 상황의 증세는 사실은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앞으로 향후 한 3년 동안에는 증세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선별적으로 주는 것이 낫다. 네, 그리고 그리고 통계들은 있다. 평균적으로 중산층 이상에게 모두 100만 원 주는 것보다 네. 정말 급전이 필요한 분들에게 2배로 얹어주는 게 실질적으로 이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도달하도록 하는데 더 낫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건 굉장히 입장차가 정치인들마다도 다 다르고 다 다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이번 사안을 대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좀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대표적으로 어제는 그 지난주 예배를 강행했던 교회 130여 곳에 대해서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고 오늘은 PC방, 노래방, 클럽에 대한 이용 제한 행정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이런 조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비판이 있는데 네. 종교의 자유는 내면의 자유예요.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교인들의 유대
뭐 정신적인 연대가 중요한 거지 예배당이 교회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종교인의 입장에서도 네네. 교인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네. 집회를 자제하는 게 맞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행정명령이나 수단을 어떻게 볼 거냐. 네. 이게 그냥 금지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7가지 조건을 제한이 갖춘다면 있죠. 해도 네네. 된다는 거예요. 네. 뭐 발열 체크도 하고 소독도 하고 뭐 명단도 마스크. 파악하고 네. 마스크도 갖추고 7가지를 갖추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걸 어겼을 때. 어기더라도 벌금 네. 300만 원이거든요. 네. 이게 상징적인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계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라라고 네. 하는 거고 안 협력해 주면 이제 좀 여론의 압박을 동원하겠다. 네. 이런 이제 두 가지가 곁들여서 있는 거라서 이게 굉장히 이제 뭐 탄압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도 좀 짚어보죠. 굉장히 좀 복잡해요. 양당이 네. 다 복잡하고 양당이라고 하면 안 되겠군요. 당이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 여러 당. 당. 네, 5호 16국 시대니까요. 네. 여러 당이 참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한데요. 먼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얘기를 좀 해보면 미래통합당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위성정당이라고 불리는 미래한국당 공천 문제 가지고 한선교 대표와 황교안 대표 간에 굉장히 불편한 상황들이 이어졌고 오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단을 바꾸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던데요. 김수민 평론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게 예전부터도 얘기가 나왔던 게 가능성이 예전에 이제 MBC에서 했던 그 예능 프로 중에서 무슨 소개팅 프로인데 이제 아바타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네, 네. 이게 아바타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죠. 그게 지금 위성 정당이라고 꼭 본 정당의 말을 들으라는 법은 없는 네, 거거든요. 황교안 대표는 자매 정당이라고 하더군요. 네. 네, 꼭 자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형제는 네, 아니고 형제는 형제로 아니고 해주세요. 형제로. 일부러 여성 그런 인지적 관점인가요? 하여튼간에 네. 그래서 이런 일은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라고 장담을 했었고 이게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한성교 의원이 정치권에서. 네. 예, 순순히 내가 거기 대표 맡아줄게라고 했을 때 네. 그냥 정치 끝나는 김에 해준다라고만 순진하게 받아들인 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근데 여기에 대한 또 대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나면 우리 비례정당 따로 다시 만들 거야. 네, 네. 이걸로 나오니까 네. 근데 이것도 또 치킨 게임이 가능하긴 해요. 그래 만들어라. 누가 더 나오는지 보자. 그리고 이제 하다 안 되면 이제 기호를 위로 올리기 위해서 의원 영입 작업을 펴고 뭐 당명을 다시 바꿔서 뭐 가자 이렇게 네. 붙여가지고 어차피 의석수가 있는 정당이니까 가나다는 적용은 안 되겠네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양쪽에서 끝까지 가볼 수도 있는 건데 이제 피로감이 있는 거죠. 충분히. 그리고 어차피 이제 야당 입장에서 여당 심판을 위해서 싸우는 건데 네. 추앙골을 서로 보이지 말자. 네. 그러면 결국에 비례 명단을 어느 정도 조정하는 것이 네. 양쪽의 내시 균형을 맞추는 그런 작업이 되겠죠. 참고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이제 인재 영입을 했었고 그분들이 이제 비례를 앞번호로 받기를 원했으나 20번 안에 소위 말하는 통합당에서 원했던 사람들이 거의 들어가지 않아서 네. 굉장히 좀 논란이 됐고 그거 가지고 오늘 오전에 최고위를 열려다가 못 열고 오후에 다시 열어서 약간 조정이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1을 이제 공관위에 다시 한번 명단을 검토해 달라 네. 여기까지 의견이 나왔는데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굉장히 세게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까지 히든 카드가 될 줄은 오늘 아침에 인터뷰가 하나 있었는데 네. 당이 동아리냐 그랬어요. 굉장히 동아리한 센 표현? 발언이 네.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우리 당이라고 생각했다면 나를 공관위원장 시킨 것부터가 잘못됐다. 이게 공병호 공관위원장의 발언이었는데 네. 일단 미래통합당에서 어떤 사람들을 추천했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만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뽑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공당의 어떤 원칙에는 부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브루투스 너마저 그렇죠.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속으로 배신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런데 네. 저도 김수민 평론가 의견에 동의하는 게 이 한성교 대표가 정치 역정이 나름대로 긴 사람이고 특히 네. 불출마 선언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죄한다고 했던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순순히 시키는 대로만 할 거다. 이건 다소 순진한 기대가 아니었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네. 유튜브로 한국 사람님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자매끼리 싸움 나면 머리끄댕이 잡아요. 지금 그 상황인가요? 아, 어떻게 보십니까? 머리끄댕이라 예, 이거 혹시 여자 형제 있어요? 박은미 기자? 저는 여자 형제가 없는데 아, 다행이었군요. 네. 남자 형제하고도 머리끄댕이는 잡습니다. 하지만 그렇군요. 지금 그 정도에서 끝날 것 같지가 않고요. 우리가 절연하자. 네. 나는 양자매를 드리겠다. 네. 뭐 지금 이런 입장인 것 같아서 자체 비례대표 후보까지 통합당에서 낸다. 이렇게 그- 돼버리면 그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지금 계산이 좀 복잡해요. 굉장히 이게 복잡해지죠. 경우의 수에 따라서는 네. 양쪽에서 비례대표를 내서 표가 잘 분할되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의석수가 예, 그런 네. 상황을 가정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와, 두 개가 그건- 다 나와 버리면 네. 그래서 편하게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네네. 가장 간편한. 그래서 그런 원래 이제 경우겠죠.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이유가 지금 수학자들이 나와서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수학자도 계산을 못 합니다. 계산을 못 합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통합당에서 자체적으로 비를 내는 가능성은 좀 낮게 보인다. 혹은 여전히 살아 있다. 글쎄요, 황교안 대표가 사실은 정계에 입문하고선 지금 네. 돌잔치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이분의 정치 색깔이랄까, 정치 어떤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데 네.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의외의 선택을 한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네. 정치는 언제든 무엇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건 끝까지 네. 당 붙을 때까지 가야 할 그래요? 것 같은데 어. 미래한국당이 나중에 진짜 원내교섭단체 규모가 되고 네. 합당을 거부한다. 네. 이러면은 두 대표가 동시에 국회에 등장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상정해 볼 수가 그렇죠. 있어요. 어떻게 네네.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정치권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땀만 먹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민주당 얘기를 한번 해보자. 민주당도 결국은 이제 더불어 시민당이라는 당명으로 비례 정당을 만들기로 했죠. 그런데 정치개혁 연대 쪽이 아니라 시민을 위하여와 손을 잡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 더 만만한 쪽입니다. 대놓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정치개혁 연대는 네. 좀 꼬장꼬장한 시민사회 인사들이 많아요. 뭐 원로들이 예, 좀 쉽게 말을 계시죠? 듣지 않고 패권적 행태다라고 한번 들이받았잖아요. 네네. 근데 시민운동 할 때는 정당을 오히려 통제하기 쉽습니다. 좀 다른 관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건 네. 정치적 관계예요. 네네. 민주당이 슈퍼 갑이거든요. 그럼 플랫폼 바꿔버리는 거죠. 원래 11인승 렌터카 부르려고 했는데 네. 말을 안 들으니까 네. 콜택시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런 겁니까? 예, 네. 그리고 콜택시도 말을 듣기 쉬운 게 네. 대리운전도 있어요. 정봉주, 손혜원 의원 이들은 대리운전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중간에 좀 적당한 네. 그 포지션에 있는 쪽이 시민을 위하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민주당이 조금 만만한 쪽을 선택을 했다. 수월한 수월한 쪽이라고 쪽. 뭐 네. 이 정도로 순화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였어요? 원래는 이제 당초 정치개혁 연대 시민을 위하여 뭐 한 발 더 나가서는 열린민주당까지 다 합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잠깐 있었는데 결국은 시민을 위하여를 택했어요. 네, 시민을 위하여의 지금 공동 대표 맡고 계신 분들을 보면 굉장히 민주당에 우호적이었던 분들이에요. 네. 대표적으로 최백은 우의정 교수님이 그렇죠. 네네. 그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분들이고 정치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비슷한 데다가 그쪽 플랫폼이 글쎄요. 앞서 김수민 평론가가 말씀하신 걸 조금 더 좀 부드럽게 순화를 해본다면 제가 엄청 거칠어 보이네요. 네, 원래 좀 좀, 거칠어요. 네, 사포질을 약간 해본다면 네. 약간 범여권, 범여당의 좀 친화적인 그런 친화적인. 플랫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런데 굉장히 부자 몸살이는 분위기는 느껴져요. 여기에서 과거 통진당의 후신인 민중당은 오지 말아라 사실상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민중당은 오지 마세요라고 아무도 얘기 안 했지만 네. 우리가 이념이나 성소수자 문제로 공연히 구설에 오를 수 있는 문제 만들지 않겠다라고 선을 딱 긋는 걸 보면 이제 여기서 이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구나. 좁은 문이구나. 네. 그리고 민생당도 지금 시끄럽습니다만 네. 우여곡절을 겪든 어찌 됐든 이렇게는 묶어서 이번 총선을 무사히 넘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지금 박연민 기자가 얘기했던 민중당은 정치개혁 연합 쪽으로 참여를 결정하기로 했고 녹색당도 이제 마찬가지고 네. 그런 상황이죠. 윤호중 사무총장입니까? 네. 성소수자 등 소모적 논쟁을 일으킬 당과 연합이 어렵다. 이 발언을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거는 이제 녹색당을 겨냥한 것인데 네네. 아까 속보가 나왔어요. 녹색당은 이제 하지 않기로 했다. 아예. 민주당과 연합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네네. 했는데 이 녹색당이 이제 비례대표를 이미 정해놨습니다. 성소수자, 독자적으로. 네네. 근데 6번이에요. 네네. 6번이면은 비례연합당에 참여를 하더라도 못 들어갑니다. 가능성이 좀 근데 낮죠. 굳이 왜 이 후보를 건드렸는가? 음. 저는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도 그랬고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발언을 했었어요. 그 연장이라고 봅니다. 예, 교계라든지 이쪽을 의식한 네. 그런 발언인데 문제는 이제 소수 정당이 여기 이용되었다라는 네. 것이죠. 굳이 이 발언을 왜 하셨는지 윤호중 사무총장이.
1347번님이 민생당은 들어가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민생당이 일단 참여를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이 안에서의 그 계파 간의 갈등이 심각해서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일단 그 평화단계인 박주영 공동대표를 통해서 최고위가 소집이 됐고 여기에서 일단은 참여하는 걸로 가결이 선언이 됐는데 네. 나는 이거 반대세 하는 쪽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바른미래당 쪽의 당직자들 그리고 공동대표는 이거는 원천적으로 무효다 이렇게 반론을 펴고 있는데 네. 들어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하이라이트 확장판이었고요. 김수민 평론가, 박연미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